불장이라고 평가받았던 부동산 시장 최근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공급정책 등 중요한 정책은 몇 달 뒤에 100일 뒤에 뭐 하반기에 이렇게 다 뒤로 밀어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임대차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그다음에 그 부동산 금융 관련된 대책들 내왔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급히 오셨나 봐요. 네. 네, 땀이 막 나셨네요. 자, 뭐 한참 부동산 시장이 막 진짜 불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떨어지는, 이게 너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나온 첫 부동산 정책 방향, 크게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분양가 제도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제도 운영 두 갈래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총평을 하면 앞에 현실 인식과 대책이 좀 안 맞는다라는 점이 제일 인상적인데요. 저는 예. 뭐 그게 가장 좀,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다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차인들에 대한 뭐 어떤 방안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특히 갭 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맞아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게 제 총평. 그래 저도 이 모두 발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에 보면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주거 안전을 일관된 목표하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고 그러한 노력이 아주 성과를 잘 내서 주택 매매 임대차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정부의 노력 때문인 건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안정세라는데 뒤에 보면 또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네. 나와서 네. 뭐가 진심이지? 저도 그 선제 대응이라는 걸 가장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네. 8월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갭 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2년 의무 거주가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그거 관해서는. 아주 깨알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정책을 읽어보시면 네. 대다수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실 거고 아마 네. 이해관계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급자 중심으로. 예, 아까 양도세 완화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거 발표문 보면서 야, 이거 집 사고 2년 동안 나 살다가 팔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야, 분양받고 바로 팔아도 되는구나. 네. 그래도 양도세 안 내는구나. 네, 네, 네. 이 생각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임차인에 대한 대응이려면 이 집을 가지고 세를 놓는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뭐 네. 양도 차익을 노리는 거 하나. 그리고 혹은 임대소득을 이제 얻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얘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위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차인들의 위기를 볼모 삼아 위기를 굉장히 크게 지금은 있지 가장해서. 않은 위기를 예. 있을 거다. 8월에 있을 거니까 지금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갭 투기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산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건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도입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혜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네. 2년간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2년간 실제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기존 정책이었던 네네. 거죠. 기존 정책이었는데 예. 이제 살지 않아도 세를 놓고 5%만 인상을 하면 그 비과세 내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네. 게 이번 정책이죠. 그러니까 상생임대인, 그러니까 지금도 2년 살고 2년 계약갱신할 때는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그 정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올 8월 달이 되면 4년을 다 채우고 5%가 아니라 10%, 20% 이제 4년이 다 채웠으니까 계약갱신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 받는 임대인이 있다면 양도세 면제 주겠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얼마여도 거의 얼마여도 양도세를 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임차인을 위한 대책인지, 그러니까 올 8월 달에 아직 임대차 시장이 8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갭 투기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죠. 그분들의 양도소득,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지 이걸 임차인 안정방안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은 갭 투기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유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갭 투기 안 하고 내가 직접 가서 살겠다. 네. 내지는 그냥 임대소득만 받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마도 갭 투기한 분들한테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5%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한 10% 올려야지 하는데 뭐 10% 올리거나 뭐 이런 거 또는 5%밖에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갭 투기한 분들만 이득이 되는 정책이에요. 사실. 네, 2년 거주할 생각이 없는 분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예. 사놨다든가 뭐 네네. 반대의 경우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지 이게 이제 세입자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긴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네. 네. 예. 제한적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생 임대인 방안, 지원 방안 해가지고 상생 임대인을 지원하면 임차인들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정책에 담겨 있어서 저도 이게 눈에 야 이거 조금 포장이 과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두 번째로는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논의하고 연구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제 폐지까지 얘기했다가 네. 이제 현실에서의 임대차 3법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뭐 2년 살던 걸 4년 살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임차인이 5%만 인상할 수 상한제. 있는 네. 그것들을 전체 임차인에게 제하니까 제공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내용은 계속 뒤로 미루고 네. 네, 그런 이거는 상황이죠. 네.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마치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들 임차인들이 전부 다 거의 뭐 죽어나가고 있다. 반드시 다 폐지하겠다. 손 보겠다 했는데 논의하겠다. 네. 이거 폐지나 손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미. 그렇죠. 이게 31년 만에 사실 세입자의 권리가 한 발짝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그렇죠. 계약 기간이 그다음에 30년 만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이걸 다시 2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은 좀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임대차 3법을 그럼 왜 이렇게 공격했을까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그 부작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물건을 임대차 시장에 많이 내놓게 하자.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주임사라 그래가지고 임대 등록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주택 임대차 사업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로 복귀하기 위해서 복귀하기 이제 위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런 정책을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 수 없으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차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글쎄요 이게 꼭 임차인들을 위한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는 갭 투자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주요 방안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완전 폐지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뭐 재편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건가요? 네, 재편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대체로의 내용을 뭐 시간 관계상 세세히는 못 말씀드리겠지만 네. 분양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 같은 게 올라가면 그걸 바로 반영하겠다. 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비 등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겠다 분양가에. 네. 이것들은 근데 원래 반영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예, 제가 좀 놀라는 거는 이제 네. 금융 비용까지 다 여기다 넣겠다. 금융 비용. 예, 금융 비용을 분양가에 다 반영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양을 받을 사람
일반 분양자에게 높은 분양가를 받아서 이 사업성을 맞추는 이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여서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우리 지금 가장 큰 집에 관한 문제는 네.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분양가를 높이면 어떻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예,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서 완전 자유시장 완전히 뭐 얼마를 받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지만 상한가 분양가 상한액에 반영되는 비용의 범위나 네. 폭을 굉장히 넓혀서 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런 거죠.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만 계속 이제 플러스 이렇게도 높이고 이렇게도 높이고 하는 방향만 좀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LTV도 80%까지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 며칠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조치 뭐 신혼부부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 내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실질적인 혜택이 이게 될까요? 이제 이런 정책의 기반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가정이면 이런 정책이 되죠. 그러니까 네, 50년을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사라라는 정책이 말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네. 이런 가운데 굉장히 무리하게 빚을 내는 거잖아요. 50년 장기 모기지라는 건 그럼 20살부터 해가지고 70살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정말 빚의 노예로 30살부터 시작하면 80세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네. 지금 계속 이자율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계속 다 높아지고 그 이자율의 높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엄청나요,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거 예전에 최경환 장관 시절에 경제부총리 시절에 초이노믹스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MB 때군요. 네.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그때.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정부 때인가요? 이번 네. 정부 이 정책은 보면 과거에 보던 거예요. 다 보던 건데 강도가 좀 더 세다. 더 그러니까 세다. LTV가 뭐 한 70%였던 걸 80%로 80% 하고 네. 뭐한 30년, 40년이었던 걸 50년까지 빚을 내게 하고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미국 연준 의장이 어제 아침인가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집 사지 마세요. 이자 계속 오를 테니까 집 사는 걸 고려하는 분들 집 사지 마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연설에서. 미국 연준 의장은 집 사지 마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빚내서 집 사세요. 이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주는 것인지 평생 주담대의 노예로 살라는 얘기인지 의아했다. 네. 너무 거꾸로 가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빚을 무리해서라도 내라라는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추가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예고성 정책들이 이달 말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조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공급 대책은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거 규제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공급은 계속 늘리겠다. 이게 현재 주택 시장에서 좀 맞는 방향인지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규제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돼 있는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2015년 이후에 계속 뭐 한 7년 이상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 투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를 잡으면 저쪽에서 이제 두더지가 풍선. 튀어나오는 것처럼 풍선 효과 이제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규제 지역이 강화되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축소하게 되면 그 비규제 지역에서의 이제 투기를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지방으로 좀 투기 세력들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데 핀셋 정책을 폈을 때 그럼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규제 지역이 상당히 좀 넓은 범위로 넓어졌죠. 되어 있는 면으로 예, 되어 예, 있는데 예. 이걸 축소하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이제 있는지 정부에 네. 그거는 과거에 해봤는데 투기 규제 지역을 굉장히 적게 해봤다가 계속 확대된 방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줄였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택 지난 대선에는 전부 다 그냥 주택 공급 대전 같았었어요. 그래서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지금 앞으로 한 뭐 2달 정도 지난 뒤에 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긴 합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주택 네. 공급이 굉장히 모자라서 우리가 그런 주택 가격 폭등을 겪었던 건 아니고 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지만 이자율이 역대 최고로 낮았고 그다음에 네. 유동성이 높았던 것들이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고 이제 자산 폭등으로 이어졌잖아요. 주택 가격뿐 아니라 뭐 코인뿐 아니라 주식 등등 이어진 이런 그렇죠.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 주택 공급으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202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네.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을 할 때 결국 이제 우리가 먼저 갔던 선례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호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300만 호가 넘는 주택 공급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량이 줄어든 거여 가지고 아, 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 이전 정부에서 이미 300만 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네. 예, 참 뭐 첫 번째 처음 나온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현실 인식과 대안이 좀 이렇게 잘 삐거덕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언젠가 한번 봤던 정책들이다.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세게 한다. 네. 아, 이런 거라서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